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의실 카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 네. 유리입니다. 유리 씨는 제 친구인데 사실 저희 친구 맞죠? 그쵸, 그럼요. 친구인데 인터넷에서 활발했던 인터넷에서 많이 친했던 친구이고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현실 상황에서 마주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냥 약속 잡았다가 근황 토크 어차피 할 텐데 여기 와서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는 네. 알고 지낸 지는 한 3년 정도 네, 됐지만 맞아요. 3년 차 돼가지만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네. 두 번째 만나고 그 사이엔 인터넷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했었던 네. 그런 그리고 또 어떤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자유롭게 본인 하고 싶은 본인의 강점 어필? 강점 어필? 같은 거 해도 되고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외모겠죠. 아니 제가 약간 소개할 때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뭔가 막 제가 예뻐하는 친구예요. 근데 뭐 물론 막 뭐 성격이 어떻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외모가 예뻐서 예뻐하는 친구예요. 이런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모가 예뻐서 정말 예뻐해 주십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본인 강점 외모예요? 이건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강점이 사람마다 다들 여러 개씩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중에 가장 약한 강점을 외모라고. 네. 아니 근데 저도 뭐 제 친구들 중에 예뻐하는 이렇게 외모를 제가 예뻐하는 친구들 여럿 있는데 본인들은 다 쑥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죠. 저는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네, 그죠. 그리고 예쁘다는 말 많이 들으면 뭐 네.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성격 자체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걸 잘 못해요. 내가 예쁜데 막 거기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잘 못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좀 더 친해지면 맞아요 하고. 좋네요. 강점 외모.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가 아닌 게 아쉽네요. 보여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이 변화가 됐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원래는 궁금해요. 제가 조금 이제 막 어떤 트라우마틱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좀 갈피를 못 잡고 좀 방황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스스로를 좀 더 안정을 찾고 해야 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올해도 막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좀 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막 그렇게 제가 원했던 대학도 아니고 원했던 과도 아니고 한데 근데도 다니면서 되게 많은 걸 얻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잃어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잃고 있고 이러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생각했던 저랑 실제 저가 조금 통합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요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제가 근 몇 년 동안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요새 되게 안정적이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요새 조금 듣고 있는데 그게 너무 생경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조금 불안한 느낌 이런 게 처음이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런 시기를 겪는 거니까 그런 게 그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하자면 그렇다. 네, 그렇다. 방금 잃어야 하는 것들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치브 해야 되는 것들을 어치브 했다는 건 줄 알았는데 루스 해야 되는 것들을 루스했다. 그 어떤 것들인지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약간 과하게 불안해하는 거. 과하게 불안해하는 거. 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좀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요새 사람들 다 그렇지만 좀 강박도 심하고 완벽주의도 좀 심한 타입이었는데 그 완벽주의와 강박에 그러니까 어떤 걸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그 안에 불안이 필수 요소라고 믿었어요. 네. 내가 내 스스로를 불안하게 해야지만 뭔가 다른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게 사실 제 생존에 도움이 됐겠죠. 그게 네네.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그런 불안을 일부러 넣어야지만 이제 잘 되는 순간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네네네네. 건데 그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너무 불안감을 주니까 네. 그게 그것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네네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좀 직시하고 나서부터 스스로를 좀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좀 덜하기 시작했고 그냥 원래 같았으면 조금 스스로한테 게으르다고 평가했을 것 같은 스탠스나 말들을 그냥 조금 더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스스로한테 좀 그래도 후회졌다? 네. 그냥 오늘은 몸이 힘들고 막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서 오늘은 그냥 안 할래. 이런 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쉬고 내일 하자. 이렇게 좀 간결해졌어요. 그게. 아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불안한 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쵸. 저는 약간 그게 몸의 반응이 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뭐 막 그거를 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저는 그게 계속 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가요? 뭐 저도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스스로 불안을 굉장히 잘 느끼는 사람인 걸 알아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길러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진짜 뭐 시험이 바로 내일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저는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한 달 후에 한 달도 아니지 2달 후에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한 달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2달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 그걸 보고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곧 나의 모습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기에서 막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막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좀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사소한 상황에서도. 네. 자연스러운 불안이죠, 그냥. 아닌데 어쨌든 뭔가 이제 요즘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면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금 전에 예시를 들어준 것 같은 상황들에서의 불안들은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데이터들이 뭔가 쌓이면 맞아요. 뭔가 좀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싶어서 뭔가 새로운 세계에 발 디딘 게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런 말이 정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학교를 다녀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래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점들. 네. 그중에 제일 약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제일 강한 걸 꼽아보자면 저는 흥미를 갖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에 흥미를 갖는 능력? 네, 저는 흥미를 되게 빨리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걸 하면 내가 접해보지 않은 분야였더라도 그냥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생겨요. 그걸 갖고 이제 쭉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걸. 근데 이제 본인의 취향이나 뭔가 그런 나의 어떤 점들이 이게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쵸. 뭐 이거는 이래서 재밌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뭔가 재밌는 요소들이 뭐 각각에 좀만 있다면 그게 흥미를 잘 붙이는 편이다. 네, 맞아요. 최근에 흥미를 붙인 건 그래서 막 흥미를 붙이고 열심히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필수 과목으로 코딩을 배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코딩? 장난하나? 코딩? 코딩? 내가 코딩 하려고 인문대 왔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한번 수업 처음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되게 재밌게 보고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에러 없이 입력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는 게 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딱 들어맞는다.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아예 없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저랑 잘 엮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다 웬만큼 흥미를 느끼는데 난 이건 진짜 모르겠다 하는 거 있나요? 저 칼마 씨랑 조금 완전 반대되는 성향일 것 같은데 저는 영상 매체가 좀 긴 영상 매체. 영화? 네, 영화. 오, 좋아요. 저희 여기서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최근 대부분이 다 영화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메인 PD님도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막 데려와서 저희 게스트 분들이 다 영화 동아리 사람들 막 이래서 영화에 다 막 좋아하고 자기 영화 칭이 어떻고 막 이래서 막 엄청 얘기들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몇 명 게스트들이 네.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은 어떤 거였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화를 꼭 앉아서 그러니까 이 만약에 2시간이라고 치면 2시간을 꼭 다 봐야 되냐. 그냥 뭐 편하게 틀어놨다가 화장실도 갔다 왔다가 밥도 먹었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막 그 모든 순간을 다 봐야 되고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영화가 단순히 재미없다, 뭐 지루하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영화를 다 봐야 되냐라는 질문이 진짜 이 영화에 정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네. 오히려 너무 신선했어요. 그렇네요. 다 너무 영화 좋아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약간 비슷한데 완전 다른 그러니까 다른 결이라기보다는 맥락은 비슷한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영화를 보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안 놓치고 다 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은 진짜 풀 집중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내가 다 핥아먹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기가 빨리고요. 기가 빨리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인간이 텍스트가 맞는 사람이에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생각을 정리해놓은 말이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창작자의 의도를 네. 거스를 수가 없는 매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만큼에서 3시간 30분 만들었으면 3시간 30분 그냥 쭉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발췌하지 않아도 정독을 한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멈춰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책을 되게 오래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 과정을 좀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전시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좋아하고 오래 그냥 뭐 보다가 좋아하는 작품,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서 오랫동안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영화는 사실 거기에서 내가 끊어버리면 거기서 잠깐 멈추고 잠깐 생각 좀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뭔가 맥락이 완전 싹 다 끊기는 거잖아요. 그게 저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왜냐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영화는 잘 안 보길래 근데 영화가 어렵다고 하길래 뭐 오히려 영화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면 다 떠먹여주지 않냐라고 했는데 방금 유리 씨가 말한 것처럼 그 맥락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뭔가 나 맞아요.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는데 맞아, 계속 맞아. 들어오니까 맞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싫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맥락이 다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나중에 감독이 의도를 넣어서 뭔가 반전을 넣는다거나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짜증나요. 나를 왜 자꾸 나는 그냥 뭔가 감상하려고 하는데 나를 갑자기 이렇게 속이고 나를 기만하고 물론 책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덜하거든요. 네. 영상 매체보다는. 네. 근데 영상 매체는 완전 주도권을 뺏기는 느낌. 나한테 주어진 주도권이 일말의 주도권도 없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뭐 무슨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즐겨라. 네. 하고서는 네, 즐길게요 하면 즐기는. 여기 좋군요. 역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뭐 영화 말고도 다른 드라마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드라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래도 재밌게 본 것들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올해에는 조금 일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고 웬일이죠? 그냥 일본 여자들이 좋아서. 그러면 예쁜 일본 여자들이 나오는 일들을 보고 있나? 이시하라 사토미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그거 뭐죠? 교자 먹는 거? 뭔지 알지? 네네. 그것도 보고 했는데 그 교자 먹는 거 이름이 뭐죠? 그거? 그러니까요. 추리물 형사물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피디님이 어디서 찾아서 넣어주실 거예요? 그거요. 그것도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였어요. 저는 그리고 뭔가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래서 되게 에너지를 써서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퀄리티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영상을 보면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니까 그것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면 좀 더 실망해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그래서 좀 더 별점이 다른 평균보다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럼 오히려 그 퀄리티 정도를 제공하면 그냥 그에 맞게 만족하며 나오는 편인가요? 네, 그러면은 전 계속 봐요 그거.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속 이제 몇 회차씩 관람할 때는
이제 알던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좀 덜 집중하나요? 아니요, 풀 집중합니다. 풀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뭘 내가 놓쳤던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교열하는 식으로 그런 느낌 편집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그래도 여러 번 본 영화는 뭐예요? 최근에 기억나는 건 Everything Everywhere. 근데 그런 영화를 풀집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풀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번 봤거든요. 네. 영화관에서 한 번 봤는데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제가 애초에 멀티버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판타지 같은 걸 좀 안 좋아해요. 전 멀티버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멀티버스가 너무 저한테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멀티버스가 여러 멀티버스가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진짜로 눈이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이거를 막 받아들이는 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막 감동적인 부분인데 감동이긴 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너무 감동을 느낄 체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약간 다른 차원에서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나오자마자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앞으로 2번 더 보겠다. 근데 더 봐야 더 진가가 느껴질 것 같거든요. 맞아. 너무 뭐가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막 그 요소들이 정확히는. 근데 그래서 참 그게 막 재개봉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뜰 때마다 이거 참 재밌긴 하겠는데 다시 볼 엄두가 안 나고. 근데 마침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게 뭔가 신기하네요. 그 혹시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릭앤모티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릭앤모티라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거 완전 SF고 완전 멀티버스거든요. 그게 완전 19금이고 이제 잔인한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야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제가 좀 지금 한 시리즈가 7까지 나왔나 8까지 나왔나 했는데 그걸 아무튼 꽤 오래 봤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그걸 처음 접할 때 멀티버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지 하면서 봤기 때문에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멀티버스 믿어요? 믿는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 약간 운세랑 비슷한 정도로 생각한다. 네, 사주나 뭐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론 있잖아요. 좀 그런 정도로 아직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서 제 안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존재한다. 제가 판타지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면 뭔가 뻥이잖아. 약간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를 들어 저 해리포터 같은 것도 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런 세계관이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진짜요? 근데 뭔가 그냥 뭔가 좀 막 그렇게 풀 집중이 안 돼요. 그 세계관에 진심으로 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 엄마 같은 스타일. 그래서 애초에 막 그런 영화들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현실이랑 완전 맞다. 그냥 저는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영화들이 제일 좋아요. 그게 뭔가 홍상수 영화. 그래서 홍상수 영화 그런 영화들이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따지고 보면 에어올도 교훈은 마음에 들지만 연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느낌인 거죠. 전 연출 방식이 너무 좋아. 그게 연출이 좋다고 유명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그 부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돌 나와서 대화하는. 너무 슬펐어요. 그런 게 너무 슬펐는데 너무 막 마음이 울림이 있는데 근데 돌 아니잖아. 그런 거죠. 약간. 사람이잖아. 근데 그래도 그걸 보고 나서 뭔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카마도 있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게 아주 살짝은 생겼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재밌겠다. 그냥 이런 느낌. 그렇군. 네. 아무튼 저는 최근에 저는 근데 약간 지금은 에어올이 조금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 돼서 이미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마다 보고 펑펑 울고 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영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에어올이 그게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또 얘기를 에어올 얘기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게스트 중에. 그래서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나는데 진짜 2시간 반? 이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러닝타임 좀 길죠. 그리고 막 파트도 3개 있어서 맞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렇게 3개 있어서 그렇죠. 근데 긴 영화도 잘 집중해서 봐요? 네, 저는 집중력 좋은 편이에요? 좀 나쁘진 않은 편.
이게 좀 그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일정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저한테는 열심히 임한다. 네. 그 전에 저속노화하고 그 컨디션 관리 잘 해주고 풀인 상태에서 영화에 임한다. 네. 근데 들어보면 영화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저도 막 영화랑 그러니까 영화 제 주변에도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제 주변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만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니는지. 뭔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영화를 앉아가지고 막 일주일에 2편씩 보고 3편씩 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저는 죽겠는데. 네, 저는 그냥 OTT로 보는 것도 친구들이 야 이날 보는 거야 해서 억지로 가가지고 알았어 하고 와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와. 재밌다. 영화의 뭔가 모든 면을 다 이해하고 있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요? 뭔가 막 일단 그 제가 말한 그 전 친구와의 견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 친구는 일단 이해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다 앉아서 왜 봐야 되는지 의문 있고 그냥 정말 뭔가 이렇게 뭔가 안주거리처럼 즐기는 딱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율 씨는 그걸 일단 다 집중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무언가를 깔 때 좀 알고 까는 게 좋잖아요. 재밌죠 그게. 네. 저는 그거 하려고 계속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여기 나온 게스트 중에서도 네. 파친코 책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2권이 있는데 그쵸. 2파트 거까지 다 읽었대요. 네. 근데 너무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별로였대요. 재미없다기보다는 책이 별로였대요. 근데 그게 1권이 있는데 1권은 재밌었냐 그러면 1권은 별로였다는데 근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 해서 2권까지 읽었다길래 대단하다. 진짜로. 그쵸. 그게 1권에서 별로였으면 그냥 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기억고 2권까지 다 봤구나. 왜냐면 1권만 읽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너 2권 읽었어?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2권까지 읽어야 돼. 그 얘기 또 들어야 되니까. 맞아. 그런 이미 1권에서 좀 별로인 경험을 얻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까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지만 한번 보자 그래도 끝까지 시작한 김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자세가 뭔가 그런 걸 대할 때 좋긴 하죠. 저는 그게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엄청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시즌 막 아까 말한 애니메이션도 막 7, 8까지 있다 했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끝까지 보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시리즈물이나 드라마나 영화 다 진짜 안 보는데 시리즈물 하나 보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딱 그것만 봐요. 그래서 꼭 다 끝내놓는 편이에요. 시작한 건 끝내자? 네, 약간 그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 고를 때 되게 신중하게 고르게 되고. 어차피 다 끝까지 봐야 되니까 재밌는 걸로. 네. 근데 그거는 시즌 7, 8까지 잘 마무리됐나요? 지금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연재 중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작은 마지막 시즌이 망해야 명작. 네, 그렇죠. 모든 명작들이 다 근데 그 마지막 그거 빼고 봐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 완결이 안 된 건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나오면서 약간 감 떨어지고 있네 싶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마지막 화가 너무 좋아서 그게 정말 너무 좋아서 그거 하나 보려고 친구들이 다 봐주면 안 되니? 앞에 빌드업을 다 쌓아서 그 마지막 화에 감동을 느껴야 돼. 마지막 화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그 멀티버스가 근데 그 애니메이션 이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릭 앤 모티라고. 근데 조금 수위가 세고 좀 과격한 편이라서 보고 얘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이거 알죠. 뭔지 알지. 모를 수가 없어. 알 거라 생각했어. 이 그림체를 보면 알 거예요. 그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포라서. 그 손주랑 데리고 이제 우주 여행하는 내용인데 막 시간 여행하고 막 차원 이동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 성인 애니메이션인지 몰랐네요. 그거 좀 이게 그림체만 조금. 근데 약간 고어틱한 것도 나오죠. 네, 뭔가 고어틱해요. 그런 12까지 공개 예정이래요. 지금. 네, 맞아요. 8까지 했고. 네, 8 마지막 화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 이제 감 떨어지고 해서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런 성실성의 태도로 끝까지 봐보자 하고 마지막 화를 봤는데 너무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에 몇 분 정도 돼요? 한 25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이 그런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밥 먹을 때 잠깐 보고 어디 이동할 때 잠깐 보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영상을 봐야 한다면 저는 완전 애니메이션 봐. 짧게 보고 끝내기. 짧게 보는 것도 그렇고
이건 제가 느낀 바인데요. 사람이 나오면 더 이입하게 되고 더 에너지를 쏟게 돼요. 근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덜 쏟게 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이 보기 편해. 그런 식에서 편해서 좀 더 보게 되는 것도. 네, 새로운 걸 알아가네요. 생각보다 영상 매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이유로. 그리고 저는 또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약간 본인의 취향 소개 타임 한번 해주세요. 제 취향이요?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인 취향 저는 약간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약간 뭔가 깔끔하고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음식도 뭐 예를 들어 뭐 라멘집을 갔다. 그러면 약간 기본 라면만 먹고.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나대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좀 파생되는 거지. 뭔가 그런 면에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고 예쁜 친구니까 제가 예뻐하는 친구니까 또 어떻게 꾸미는지. 저는 제가 막 클래식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클래식한 타입 안 했는데 뭐요? 안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해서 뭔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셔츠를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르는 아이템의 종류들 때문에 그래서 클래식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때도 클래식?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셔츠를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버튼업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색감이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실제적이면 안 돼요. 좀 말이 좀 추상적인데 저는 추상적인 걸 좋아하고요. 네. 너무 막 캐릭터라든지 어떤 뭔가 어떤 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그런 옷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좀 그러니까 캐릭터 티셔츠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네. 뭔가 그리고 좀 약간 저는 되게 최근에 성격 검사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했는데 개방성이 이 그 성격 검사를 하고 오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뭐는 거. 그래서 그 오각형이 이렇게 70으로 최대 70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개방이 80이 나와서 그 칸을 뚫고 나간 거예요. 개방성이. 그 정도로 저는 막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너무 근본 없이 새로운 건 싫다. 그리고 좀 그렇게 개방적이라고 성격 검사에서 평가하는 사람인데 근데 좀 제 생각에는 확실히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어떤 게 내가 처음에 감상이 싫었어. 그러면 그걸 나중에 유행을 해서 좀 예뻐 보여.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 소신을 관철한다는 게 아니라 나랑의 공명이 안 느껴지면 좀 지랄인 편인데요. 나랑의 공명이 안 느껴지면 이걸 살까 말까 되게 망설이는 타입이에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도트예요.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땡땡이 무늬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디가 예쁘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거랑 깅엄 체크 뭔지 아시죠? 깅엄 체크를 진짜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게 최근에 다 이제 약간 너무 웃겨요. 땡땡이랑 깅엄 체크 싫어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런 게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깅엄 체크가 있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요? 뭔가 본 것 같은데 한번 그건 약간 어느 정도 타입이 약간 엄청 얇은 깅엄은 조금 이제 좀 공명을 느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공명을 느끼는 그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와닿아요? 그냥 내가 입었을 때 나 같을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실히 땡땡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치? 뭔지 알지? 깅엄 체크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그쵸. 같아요. 그것도 막 엄청 두꺼운 깅엄은 좀 그렇고 아주 얇은 깅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너무 막 이제 처음에 내가 거부감을 느꼈는데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어떤 흐름이 아니라 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땡땡이가 지금 싫잖아요. 원래 싫어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땡땡이가 유행이고 뭐 예쁜 사람들이 땡땡이를 하고 다니면 갑자기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어울리니까 땡땡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걸 계속 눈으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과정인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는 사실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야 돼. 저는 좀 이유랑 이해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들어오는 건 딱히 없고 전혀 없어요. 다 이게 그리고 이제 흐르듯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막 자꾸 이유를 찾아.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뭔가 예뻐 보인다고 해도 저 사람이 해서 예뻐 보이는 거고 이걸 내가 한다고 딱히... 생각했을 때 이게 나같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 본인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들고 그래요? 어떤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차림새일 때? 지금 옷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어디 뭔가 좋은 데를 간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할 때 약간 필승룩? 이런 조합 뭐 이런 거. 저는 근데 또 새로운 걸 그렇게 고지식한 편인 거 치고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럴 때마다 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필승룩을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필승룩을 내가 만들어 본다. 이런 전투적인 태도로 임하는. 그래서 근데 필승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셔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셔츠는 어렸을 때부터 공명했어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셔츠를 너무 좋아했고 체크 셔츠, 그냥 체크 말고 타탄 체크 너무 좋아했고 버튼 달려있는 거 너무 좋고 네. 치마도 너무 좋아했고 스타킹 오늘도 근데 네. 이 스타킹은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로맨틱 타이거라는 어딘지 알아요. 아시죠? 거기에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 그것도 물어보겠어요. 스타킹 비싸잖아요. 그런 네, 비싸요. 뭐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어떻게 관리해요? 전 딱히 관리는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막 올이 나가거나 이런 일은 잘 없나요?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럼 버리나요? 아니요. 그냥 신어요. 그냥 나간 채로? 네. 그냥 신기도 하고 진짜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정도면 버리고 근데 웬만하면 안 찢어지게 신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비싼 걸 사야 하더라고요. 비싼 거 이거 로맨틱 타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PPL은 아닙니다만 아니 아무렇게나 입어도 잘 안 나가요. 저는 물건을 막 소중히 다루는데 크게 재능은 없는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이 찢어먹은 스타킹 수도 없이 많은데 얘는 정말 안 찢어지더라고요. 아니 막 그래서 아까 색감 화려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 컬러북. 맞아요. 그거 왜 사게 된 거예요? 그거 아침마다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침마다 옷 입을 거 너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저는 약간 근데 그만큼 색감이 다양해요? 네. 저도 색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취급하는 색깔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약간 아예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모든 색깔이 다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베리에이션이 약간 비슷한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뭔가 막 그렇게까지 고민될 건 없거든요. 그냥 뭔가 색감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요? 난 다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게 막 그러니까 컬러북을 살 정도로 고민되진 않는다.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는 컬러들의 조합이니까 이게 고민할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옷을 뭐 이제 그러니까 옷을 새로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은 짬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그런 범주가 있으니까. 근데 많아요 색감이? 많고요. 저는 없으면 채워 넣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색은 없어요? 있어요. 핫핑크. 나 그거 사고 그거 어떻게 해요? 핫핑크 그러면 계속 사요? 아니요. 그러니까 핫핑크를 사지는 않는데 일단 산 거는 저는 무조건 입는다는 주의라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 좀 가리고 해서 덜 가리고 뭐 레이어링 하고 해서 근데 채도가 높은 게 안 어울리는 편인가요? 채도가 높은 거 안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그 진짜 핫핑크만큼 겨울 쿨톤 핑크를 제가 이 집업을 하나 산 게 있어요. 네. 그건 정말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네. 상상이 잘 안 가요. 네, 그건 조금 아무리 기세라지만 그게 아니다. 네, 나를 누르는 기세다. 그 걔가 옷이. 그래서 걔는 조금 색을 보고 산 것 중에 후회하는 건 걔가 막 걔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워낙 이제 새로운 거 하는 거 고지식하다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기준이 없는 것들에서는 그러니까 색깔은 사실 공명 이런 게 사실 있기는 하지만 나랑 공명한 색깔이 있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공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색깔은. 무슨 말인지 네.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색깔은 최대한 많이 여러 가지 조합해보는 게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색깔 플레이하는 거. 아, 그러면 네. 약간 네. 아예 나랑 안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색감 말고 예를 들어 막 셔츠가 어울린다 했잖아요. 근데 네. 셔츠 안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막 가디건이 안 어울린다던가 아니면 막 약간 어깨 패드 있는 자켓이 안 어울린다던가 아니면 막 목티가 안 어울린다거나. 제가 턱이 조금 짧은 편이라서 네. 여기가 좀 짧은 편이라서 목티를 입는 게 살짝 부담스럽기는 해요. 목티를 입으려면 약간의 그런 뭔가 머리를 묶는다든지 오늘은 머리 묶는 날이라든지 요거 약간 요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고 안 어울리는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외모킹다운 모습입니다.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든요. 약간 그래도 본인이 안 입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건 진짜 약간 저는 약간 가디건이 진짜 저는 뭔가 안 어울리고 진짜 약간 오글거리거든요. 아 진짜요? 약간 가디건이 오글거려요? 근데 오늘 입었잖아요. 가디건. 네, 맞아요. 이런 가디건은 좀 두꺼운 가디건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얇은 가디건들 있잖아요. 후드루드랑. 근데 약간 저는 좀 그런 게 조금 좀 미쳐요. 근데 그럼 근데 미치는 포인트가 뭐 어떤 있어요? 미치는 포인트. 미치는 포인트. 네. 그런 거 있지. 미치는 포인트. 너무 자의식이 과한 룩? 네. 어떤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글자를 사용하는. 근데 그냥 그런 거 조금 그래요. 근데 옷에 막 뭐가 써 있는 그냥 텍스트나 캐릭터나 아무 무늬가 없는 걸 좋아하는 거죠. 무늬가 있으면 체크고요. 네. 없으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아니면 되게 예쁜 되게 잘 만든 프린트라던가 아니면은 단어가 한 7개, 8개 그 사이에 그런 알파벳으로 쓰인 단어인데 거기에서 뭐가 단어를 좀 예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되게 잘 넣은 것들은 괜찮은데 그냥 막 뭔가 툭.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했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미드 씨가 아마 좋아요를 눌러준 적이 있었는데요. 네. 패션 브랜드에 제일 정이 떨어지는 순간은 뭔지 아시죠? 패션 브랜드에 제일 정이 떨어지는 순간은 대문짝만하게 박은 로고가 있는 후디가 구릴 때 진짜 온갖 정이 떨어지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해하죠.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떤 앨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앨범에서 이번 이 트랙은 정규 앨범 만들려고 넣은 트랙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게 막 너무 티나고 인위적일 때 정말 그럴 때는 진짜 지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이런 말 나옵니다. 진짜. 저도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죠. 약간 근데 얘네는 여기 자기 로고가 예쁘니까 넣은 거겠지.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맞아, 이게 본인 눈에는 예쁜 거겠지. 맞아. 이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지. 내 새끼 고슴도치도 내 새끼.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래도 팔린다고? 와 정말. 둘 다 약간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네. 아마 다들 각자만의 듣는 사람들도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 거예요. 뭔가 다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패션 철학들이. 그쵸, 맞죠. 근데 귀는 하나도 안 뚫은 것 같네요. 네, 저는 아직 제가 무서워요? 무섭지는 않은데. 와 아프다고 할 줄 알았네. 쫄은 아닌데. 네.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너무 제가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실 실제로도 좀 맞긴 하지만 공명하는 귀걸이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못 들고 근데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그렇게까지 레퍼런스를 예쁜 걸 가끔 이거 진짜 예쁘다. 나 나중에 귀 뚫으면 이거 하고 싶다 정도는 있는데 나 이거 하려고 귀 뚫을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원래 약간 여자들은 뭔가 일단 중고등학교 때 하나씩은 뚫잖아요. 맞아요. 가장 흔한 깃볼부터. 맞아. 근데 그것도 안 뚫은 거죠? 그것도 안 뚫었어요. 완전 흠집 난 적 없는 귀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명하는 귀걸이를 찾지 못해서. 네. 대신 전 이어커프와의 공명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어커프를 항상 끼고 다닙니다. 요거 진짜 작년의 소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끼고 다녔어요.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딱히 계획은 없는 거죠?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맥시멀리스트로 태어난지라 아마 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너무 제가 별걸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할 좋아요. 수 있는데 아이라인 왜 안 그리시는 거예요? 아이라인 그렸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막 엄청 네. 꼬리를 그러네요. 그렸네요. 근데 뭔가 좀 덜한 것 같은 옛날에 비해? 옛날에 비해? 사실은요. 네. 원래 오늘은 이제 친구들도 2명이나 만나는 날이고 네. 미드 씨 포함, 카마 씨 포함. 네. 친구들도 카마 씨 포함해서 2명이나 만나는 날이고 해서 좀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그릴까 하다가 네. 전부터 카마 씨가 사실 네. 인스타로 저한테 이제 제가 아이브로우로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네. 안 그리고 오늘 일부러 아이브로우를 네, 아이브로우 원래 평소에도 아이브로우로 그리기는 하는데 네. 네, 그 기대에도 부응하고자 아이브로우도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펜슬 아이라이너로 그리나요? 아니 평소에도 아이브로우로 그리고 딱 이 정도로 그리는 건가요? 네, 딱 이 정도로. 자이리언은 궁금하신가요? 근데 뭔가 예전보다 좀 연해진 느낌? 그래요? 아니면 사진에서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렷하게 그린 날 사진을 찍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저는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때 잘 보이는 거다? 네, 아니요. 그때 좀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뭔가 맥락이 꼬였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그린 거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리고 아마 섀도우로 풀어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거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 혼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다 준비해 오셨죠? 제가 아까 아침에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그럼요. PPL 시간을 한번 받아볼 건데 PPL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딱 PPL 봤을 때 좀 물질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히에따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네. 어딘지 아시나요? 네네. 거기에서 빵꾸 뚫려 있는. 네, 맞아요. 제 가방 아시나요? 보진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히에따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약간 카키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카키색 섞인 그런 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카키색 같은 거. 감사해요. 가을 웜톤이라서 좀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 잠시만요. 뭔지 아시죠? 이건가요? 맞아요. 히에타의 올리브 그린. 네, 그걸 샀는데 딱 보자마자 내 거 하고 샀거든요.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 들고 있어요. 앞주머니에 포켓이 있어서 거기에 쿠션 하나, 뭐 인공 눈물, 지갑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 구조다. 네, 구조이고 딱 제가 바로바로 꺼내 써야 하는 것들이 딱 들어간 그런 사이즈고 안에 수납도 많이 들어가고 책 몇 권 다 넣고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러면 본인의 가방 고르는 그런 게 있나요? 가방 고르는 거 너무 나대면 안 되고요. 가방이. 네. 그가 나댐의 그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구조를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흐물흐물한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스트럭처가 있는. 둘 다 좋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밑에 프레임이 둥글면 안 돼요. 각져야 된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많이 나왔던 백들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동그랗게 잡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전 그거는 못 들겠어요. 왜요? 저한테 너무 귀여운 느낌? 저한테 너무 약간 저도 막 아주 막 다크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 통통 튀는 느낌이라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은 잘 못 들겠고 그리고 저는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약간 보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따지나요? 약간 가죽 무조건 가죽이어야 된다거나 이런.
딱히 막 무조건 가죽이어야 한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보기에 너무 광이 좀 안 예쁘게 난다거나 그래서 에나멜은 들어보고 싶기는 하고 신어보고 싶기도 한데 조금 그 광이 부담스러워서 아직까지는 시도를 못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큰 백이라든지 아예 신발로 이제 발이 반딱반딱 이렇게는 조금 약간 무섭다. 근데 뭔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런 취향들을. 네,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아니 그래서 히에타 그 가방이랑 하나 더 하셔도 아니 하나 더가 아니라 막 무슨 메모장에 적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러 개 하셔도 되는데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짜 웃긴 게 하나 친구랑 오늘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문과고 하니까 주변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이제 인문계 친구들이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사귄 친구들이 이상하게 이공계 자연계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다들 컴공 아니면 자연계 막 생명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분자생명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벤담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육과정상 너무 당연한 흐름인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벤담은 중학교 때 안 나오나?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너무 스쳐 지나갔다. 네, 너무 스쳐 지나갔다. 저도 벤담을 우리도 모르는 너무나 당연한 과학자들이 있을 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아는 과학자들이나 이론 같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제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모를 거니까. 그리고 한 명이 그래서 그냥 저 친구가 그냥 그런 철학자에 관심이 없는 친구인가 했는데 이공계 친구들이 대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벤담을 안 가르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학사인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원더걸스고 소녀시대인데 G를 모르는데 노바디를 모른다는 거예요. 노바디? 그게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일괄적으로 모르는 거 보니까 이공계나 자연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받아들이고 이제 벤담이 어떤 사람인지 칸트가 어떤 사람인지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리주의랑 의무론을 좀 팔았다 친구들한테. 오랜만이다. 네, 공리주의, 의무론, 뭐 그 존 스튜어트 밀에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벤담은 계란밥 한 그릇보다 계란밥 두 그릇이 낫다고 한 사람이고 이제 밀 같은 경우는 버터 계란밥 두 그릇보다 들기름 계란밥 한 그릇이 낫다고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풀었는데 근데 친구들이 그런 제 철학책 PPL을 듣고 그 자연계 이공계 친구들이 철학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정도는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공해서 좀 기분 좋았던. 내가 무슨 책이 있죠? 책은 이게 딱히 이거 철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PPL이 성공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근데 철학이라는 게 일단 저도 문과니까 그 수능을 보면서 생윤윤사 이런 걸 하면서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고 저도 그때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같은 문과인 친구들 중에서도 이게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지 이게 진짜 못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를. 저만큼 이제 윤사 생윤 좋아하는 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저는 진짜 생윤 윤사 너무 행복하게 공부했거든요. 너무 뭔가 우리가 좋아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 근데 철학이라는 학문이 뭔가 진짜 재밌는데 뭔가 이제는 이거를 별로 뭔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팔아도 약간 뭔가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팔았다는 기쁨. 이공계에게 철학을 팔았다는 기쁨. 네, 그런 게 있었고 지금 또 생각나는 건 제가 그러니까 물질을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꺼내고 있는데요. 이거거든요. 맥에서 나온 립스틱인데 시팅 프리티라는 색이에요. 근데 지금 조명이 노래서 잘 안 보일 텐데 되게 뮤트한 색인데 예쁜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 쿨 핑크예요. 한번 발색 이렇게
지금 좀 일단 밖에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되게 생각보다 쿨 핑크인데 저는 좀 쿨한 색이랑 웜한 색을 이렇게 섞어 쓰는 걸 좋아해서 되게 이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웜톤이면 뭐 쿨 베이스를 깔고 웜을 그다음에 올린다던가 맞아요. 반대로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 오묘한 조합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블러셔도 약간 오렌지를 깔고 그 여기 광대 윗부분에만 보라색을 얻는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그럼 그 사이에 핑크가 섞여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좋아하고. 근데 궁금한 게 네. 가을 웜톤이잖아요. 네. 가을 웜톤 인정해요?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인정해요. 좋아요? 가을 네. 웜톤? 저 정말 너무 좋은데. 약간 갖고 싶었던 톤 없어요? 갖고 싶었던 톤? 그 아까 얘기했던 핑크 그거 샀을 때는 나 왜 겨울 쿨톤 아니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근데 워낙 약간 뮤티드한 색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데 가끔 이제 지금 제가 안 보이겠지만 되게 밝은 핑크색 엄청 밝은 분홍색, 연한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런 걸 단독으로 이런 밝은 것들을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흰 티가 좀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 근데 의외로 무채색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흰 티 좀 안 어울리고 그나마 이제 흰색, 회색, 검은색 중에 고르라고 하면 회색인 편. 아니 전 무슨 톤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때 일단 완벽하게 웜쿨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웜쿨은 잘. 근데 한때 저는 격쿨을 지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격쿨 호소인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어울리는데 막 일부러 흑발을 하고 진짜 최악이에요 그때 보면.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각자 뭔가 내 톤은 이거지만 근데 이거보다 뭐 제가 격쿨 호소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거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기 톤을 거부하고. 맞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엄청 나쁘게 보지를 않아요. 그걸 그냥 그쵸. 뭐 그 자기의 그냥 취향인 거니까. 취향이 곧 이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본인의 이제 얼굴빛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 이미지에 맞으면 뭐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 웜에 해당하는 색깔들도 좋아하고 하는 편이라서 다행히 일치하셨군요. 네, 그렇죠. 전 약간 그 당시라기보다는 뭔가 성인이 된 이후로 쭉 뭔가 성격을 되게 시크도도 컨셉으로 잘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내가 시크도도 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격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격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 열반에 오르다 못해 조금 일치해서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연유였다. 본인은 어떤 성격이에요? 저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저는 귀엽다는 말 듣는 게 좀 방금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앞에 안 깔아도 돼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고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일 만큼 이제 평생 들을 귀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 일단 네, 전 외모적으로 일단 좀 동그란 편이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좀 듣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자 성격이라도 좀 시크도도 그런 느낌으로 가자. 약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막 예를 들어 전 그래서 아까 옷 얘기할 때도 막 요즘 키링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보실래요? 잠깐 가방 저 오늘 포터를 들었는데 요즘 그러니까요. 이게 클래식이죠. 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니 아까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엄청 예쁘게 꾸미신 분이 가방도 예쁘고 다 예쁘신데 막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익숙하죠.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고 다니까. 근데 뭔가 이제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취향적으로는 아쉽다.
취향 저게 없었다면. 저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에 타는 것도 굉장히 그런 소속감,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느끼는 게 저도 너무 그렇게 뭐 흐름을 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뭔가 그런 거를 일부러 탈피하고자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투명 케이스만 꼈어요.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제가 탈피했다는 증거죠.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근데 케이스? 지금은 너무 과하게 귀여워서 못 보여주겠는데요? 꽃무늬가 막 그득한. 너무 귀엽다. 아무튼 약간 그런 편인 거죠. 그렇죠. 네, 성격적인 그런 내가 보완하고 싶은 점을 모든 세팅값을 그런 걸로 만들었다. 스타일로 좀 보완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는 좀 양극단을 다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공감 능력이 나쁘냐고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공감 능력은 항상 좋았어요. 근데 좀 굉장히 이성중심적이기도 하고 이게 막 TV 쿨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저 사람이 내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 거면 저 사람의 의도를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다 못해 나한테서 그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정도로 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또 너무 이제 공감 능력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편인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공명 이지랄 계속 하는 것처럼 욕해도 되나요? 네. 계속 공명 이지랄 무슨 뭐 이게 막 안 하다 하면 입을 수가 없나 그 지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중한 편이기도 한데 동시에 좀 덜렁대는 면도 있고 요새는 좀 안 넘어지는 것 같은데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이렇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양극단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내가 정한 기준은 항상 지켜줘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좀 피곤하겠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그걸 본인이 아는 수준이면 그게 맞아요. 되게 막 만약에 오늘은 좀 그러니까 요즘 막 꽂혀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꽂혀 있는 마인드. 맞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방금 말한 것처럼 양극단의 행동을 했다. 그럼 거기서 오는 막 자괴감 이런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타인의 말에 크게 막 영향을 받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 그냥 영향을 받을 말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느낌 오시나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냥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 있는 요소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요소들을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인 거고 그래서 다른 말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어떻게 힘들다거나 하진 않는데 이 사람의 말로써 내가 너무 스스로 모순적인 것 같이 느껴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고 사실 그런 모순을 스스로 느끼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런 모순을 느끼고 스스로 쪽팔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쪽팔려 보면 감사고 지랄이고 지금 나는 죽어야겠어. 너무 쪽팔려서 죽어야겠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머리 아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쪽팔려요. 너무 죽고 싶어. 감사하고 지랄이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니까 좀 그런 게 있죠. 네, 어느 정도 대부분 약간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막 싹싹 생각나요. 괜히 얘기했어. 아무튼 그래서 좀 그리고 좀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는 좀 이번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나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처음 이렇게 다가올 때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더 냉정한 사람처럼 보고 그렇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를
다시 한번 체감했어요. 이제는 그냥 원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있을 일밖에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나 생각보다 인상이 많이 차가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저 조금 가려요. 전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런 집단, 새로운 집단에 있을 때 막 이제 입을 다물고 먼저 막 다가가지 않고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근데 또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막 엄청 내향적인 편은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근데 이제 제가 다가가는 순간과 그냥 존재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존재를 인식한 순간 사이에 그 시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인식하고 느낀 인상을 나중에 얘기해 줄 때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구나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상을 막 엄청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항상 이렇게 막 웃고 있을 수도 없는 거 노릇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막 엄청 내향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많이 사람들이 많이 말 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좀 그냥 나 적당하다? 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적당한 수준인 것 같다. 아예 못 다가오는 정도도 좋다. 아니지만 적당한 정도로. 아니 이 일화가 생각나는데 저희 동생은 인상이 센 편이거든요. 약간 그냥 차갑고 싸납게 생긴 스타일. 근데 성격은 인프피. 그래서 막 그런 새로운 환경에 가면 본인이 먼저 말을 못 걸고 누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인상이 세니까 아무도 말 안 걸고 그러면 속으로 왜 아무도 말을 안 걸지? 언니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쳐다보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다.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친구는 약간 화장도 진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좁혀질 수 없는 관계. 생얼로 가라 그냥. 생얼로 가서 그냥 웃고 있어라. 입 벌리고 있어라. 근데 이것도 안 되는 노릇이고 또 막 그렇게 꾸미고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말 안 걸고 혼자 있다 오고. 진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적당하다고 했으니 이 정도 스탠스 유지해야겠다. 가끔은 왜 말 걸지 싶게. 나 지금 좀 귀찮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럼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제 그냥 아예 아니에요. 근데 사람 진짜 아예 그냥 존재를 안 한다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나는 존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말 걸지? 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걸어오면 잘 받아치는 편인가요? 네. 저 약간 그런 거 좀 잘해요. 뻔뻔하게? 네. 뻔뻔하게도 좀 잘하고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내가 느끼기에 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대응하는 건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싸가지가 없었고 친척들이 저 안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막 좀 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떠오르는 건 한 번은 저희 큰 삼촌이 이제 저랑 이제 소파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발이 좀 큰 편이에요. 245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두꺼운 스포츠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삼촌이 그걸 보시더니 이제 너 발 되게 크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발 큰 거 좋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런 그 의도가 읽히는 거죠. 약간 날 놀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구나. 근데 나는 기분 딱히 나쁘진 않지만 놀림을 당해주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 발 별로 안 큰데? 저 별로 안 큰데? 이러니까 이제 삼촌이 아니야 나랑 비슷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발이 작으신가 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삼촌이 아니야 나 265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눈이 나쁘신가 보다. 그런 식으로? 네,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냥 저한테는 둥근 거거든요. 둥글게 넘어갈 때도 있고 기분 좀 많이 나쁘면 그냥 얘기해 버릴 때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좀 운이 좋게도 뭔가 트라우마틱한 사건들은 많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근데 할 말은 어떠다가 하는 성격이 장착돼가지고 성장을 해버려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다들 고민이 그런 말을 못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여기에 오신 게스트 어떤 분은 자기 고민이 뭐라 했더라? 미움받을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싫지 않은 이상 그냥 뭐 애초에 성격이 그냥 둥근 편이기도 하지만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좋아 하고 넘기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그런 뭔가 싫은 게 들어왔는데 그런 걸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누군가 날 미워할까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반대로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전 반대로 저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 거지? 그쵸.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면 놀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뭔가 그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가 뭔지, 싸가지 없는 게 뭔지. 저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이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의 기준은 저는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들리는 말로서 쓰이는 편이에요. 내가 그런 평가를 듣겠거니 하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너무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고 막 얘기하면 저도 짜증나고 그렇게까지는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누군가 나한테 부당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좀 수동적으로 나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수동적인 너 방금 나 수동적으로 공격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싸가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더 커서 막 이렇게 막 사회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해 하면 나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거든요.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뭐 비춰지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 너무 과분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준다고 한다면 나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사람이 됐지? 그런 네. 그래서 좀 누군가 나를 싫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오히려 내가 내가 내 소신을 관찰하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나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 말 걸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 나중에 편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뭔가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항상 어딘가를 가면 뭔가 주목을 받고 뭔가 이렇게 그냥 묻히면서 간 적이 정말 저는 일단 좀 이름도 전혀 없죠. 율씨도 이름도 좀 특이한 편이고 저도 특이한 편이니까 약간 이게 어느 순간 정말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왜 항상 이러지? 맞아요. 약간 진짜 이름대로 산다더니 그렇게 된 건가? 만약에 내가 뭐 흔한 뭐 김 땡땡이었으면 안 그랬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디서부터 그런 걸까?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공감이 참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정말 또 그러는군. 그냥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런 걸 겪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뭐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모양새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묻혀서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고 막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듣는 사람들은 막 그럼 인기 많았다는 얘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뭔가 약간 저희는 여자니까 알잖아요. 그럼 마녀사냥. 네, 그렇죠. 그런 여자 애들거리에 그런 가십거리에 늘 올랐고 그런 것도 있죠. 막 걔가 그랬대. 막 기묘한 이야기들. 저는 맞아요. 너무 많지만 진짜 제일 기묘했던 게 중학교 때 그때는 뭐 요즘 학교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막 화장 막 그런 거 잡고 다 칼날말이고 이랬는데 맞아. 그래서 막 선크림이나 기껏해야 발랐나? 그랬던 시절인데 막 언니들이 막 와가지고 중1 때 막 중3 언니들이었겠죠? 와가지고 막 너 서클렌즈 2개를 끼고 다닌다는데 너 뭐 그래도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렌즈를 2개를 겹쳐 낀다고? 그게 이게 구조적으로 되는 일인가?
전 지금 렌즈를 제가 끼는데 껴서 아는데 이거 렌즈를 두 개를 낄 수 있는 건가? 그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아주 소심하게 그만큼 내 눈이 예쁘다는 얘기인가? 하하 이러고 넘어갔는데 너무 놀랬어요. 그때 진짜 너무... 별의 별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고 온 것 같거든요. 2개 낀다면 어떻게 한 거야? 보여줘. 나도 한번 해볼래. 2개? 그렇게 하면 예뻐? 그래서 뭔가 그런 엄청 황당한 얘기들이죠. 황당한 거죠. 그런 기묘한. 웃겨.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리고 이러니까 막 그냥 1살, 2살 어른들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막 되게 쫄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개 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눈을 막 더 깔고 다녀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무섭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뭔가 여자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있죠.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이상한 얘기들. 이상한 이야기들. 나는 아직도 내가 그러니까 어떤 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멀어지고 제가 나를 모른 척해. 근데 무슨 소문이 돌았대. 무슨 소문인데 몰라.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 있었고. 네. 근데 그때부터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성격을 이렇게 만든 거겠죠. 맞아요. 거기서 뭔가 좀 더 알려고 했으면 좀 다른 식으로 갔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맞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다 지나보니까 진짜 다 지난 일이고. 네. 그리고 그냥 지금, 오히려 막 그때 그냥 다 어리니까 그랬겠거지. 맞아요. 참 이런. 다 그렇게 크지 뭐. 이런. 맞아요. 구조적인 문제다. 네. 요즘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되겠죠. 그렇죠. 그냥 애들끼리 있으면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은 가끔씩 일어나기도 한다. 그때는 정말 마음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 잊혀지더라 뭐 이런.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아까 공감 능력이 되게 있지만 이성 중심으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상황을 줘볼게요. 좋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알바를 갔어요. 알바를 갔는데 이제 뭐 앞타임 사람과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겨울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퇴근을 해야 되니까 밖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온 거고 그 상황에서 밖에 유리 씨 밖에 날씨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엄청 추워요. 만약에 엄청 추우면? 엄청 추우면 진짜 엄청 추워요. 이렇게. 그렇게 잘 말을 해준다? 네. 아니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딱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출근을 하고 앞타임이 퇴근을 하는 경우였는데 그때가 약간 엄청 춥진 않고 이제 막 엄청 추워질 쯤이어서 막 어제는 추웠다 오늘은 좀 괜찮았다 또 추웠다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여서 아마 그분도 대충 그 날씨를 예상하지 못하고 물어본 거겠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두꺼운 패딩도 아닌 얇은 패딩도 아니고 애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춥냐길래 딱 이거 입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막 사무실 안에 있던 한 4명 정도가 막 다 쳐다보면서 약간 뭐 말을 막 완전 티처럼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그래서 아니 진짜 날씨가 딱 이거 입어도 괜찮을 정도라니까. 그런데 딱 옷을 보면 알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구나. 막 이거 입어서 추웠어. 이게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이번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미스테리로 남아요. 나도 미스테리인데. 그쵸? 어디가 티지?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제 친구들도 다 티라서 다들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F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 뒤에 온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더 추위를 많이 탄 사람 같았어요. 그러면서 엄청 춥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쵸 막 이렇게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그래서 저는 거기서까지 근데 그 정도 추위가 아니라니까. 그래. 이러면서 그냥 대충 추워 대충 이러면서 막 엄청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추우면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생존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저는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오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엄청 추운 날씨가 진짜 아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그럼 내가 지금 몇 도인지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되는 건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체감 온도 한 5도 정도 났네요. 이렇게 그러면 사이코패스라고 욕할 거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적인데? 뭔가 진짜 다양하구나. 원래도 알았지만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 평소에 하는 말들을 더 싸가지없게 생각했구나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가끔 그런 거에서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근데 저도 이제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다가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하기를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진짜 티다. 아. 정말 언니 티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F 친구들과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그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말하려고 하는 어떤 말을 줄 때 정보를 주냐 아니면 대화문을 주냐 좀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은데 그게 날카롭게 들리는 뭔가 그런 포장지들도 화려하잖아요. 네, 그렇죠. F 친구들은. 그게 이제 저희 엄마는 F가 아니기는 한데 이제 저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포장지를 날마다 골라가면서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항상 주시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약간 퉁명스럽게 엄마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해줘. 아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런 게 의도가 읽히는 순간 더 막 짜증나죠. 맞아. 난 의도가 읽히는 게 너무 싫어요. 아니면 대충 둘러서 잘 센스 있게 말하던가. 저도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정도의 포장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보값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 유머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정도가 엄마랑 얘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완전 F여서 사족이 길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이렇게 부를 때부터 막 무슨 말을 할지 너무 카마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결론이 이게 진짜 참거든요 많이. 맞아. 결론은이라는 말을 진짜 참다가 맞아. 안 끝나. 그래서 결론은. 나도 어제 얘기했는데 엄마 결론부터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두괄식으로 좀 뭘 좀 알고 듣고 싶어요. 맞아요. 아 그랬다는 거구나. 오케이 하면서 날릴 건 좀 날리고. 그러고 감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알면 감상을 들어줄 수 있어. 근데 감상부터 들으려면 조금 힘들어. 답답한 거죠.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맞아. 거지? 밑밥을 뭘 까는 거지 싶은. 거기까지 자꾸 추측하는 데 쓴 에너지가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게 되려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임시 회의실이니까 그렇죠. 오늘의 안건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안건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뭔가 환경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제 마음 상태나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접하는 컨텐츠들도 좀 그런 게 많았고 해서 서른이 길었는데요.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사람인데 길러지기도 좀 불안하게 길러져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늘 불안했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불안이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정도로 그냥 늘 불안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최근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좀 과하게 의도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생각. 좀 내가 어떤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싶거나 어떤 수행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일부러 나한테 불안을 계속 넣는 경향이 있었다. 뭐 시험을 잘 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취해내려면 불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꽤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정말 되게 유의미하게 어떤 내 생활 패턴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서 느껴지게끔 그런 경향이 많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불안세대라는 책 있잖아요. 그걸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저자가 원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고 그 SNS를 접하고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불안 세대라고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스스로한테 그게 진짜 세대적인 건데 너무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해할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자꾸 스스로한테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라진 불안과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회피 성향은 어때요? 저는 굉장히 강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완벽하지 않은데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아무런 갑옷이나 무기를 챙기지 않고 전장에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꽤 오래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판타지잖아요. 그냥 내가 망상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난 후로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A라는 일이 있으면 그 A라는 일을 준비 없이 하는 게 전장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냥 A라는 일을 준비 없이 하는 거다라는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후에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회피하는 성향이. 이게 불안감이 높을수록 네. 회피하는 성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사회가 네. 이 현실이 전쟁 같지만 네. 전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냥 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말로는 쉽지만 맞아요. 또 이제 이게 다시 도전하고 이 과정을 또 겪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그냥 시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방금 말한 것처럼 시작을 그냥 해버려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별거가 아닌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했구나라는 거에서의 그 의미를 찾으면 어느 정도 그냥 하나의 경험치가 쌓여서 다음 스텝으로 좀 갈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까지 사실 제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오래 걸린 게 좀 뭔가 후회가 되거나 좀 아쉽게 느껴지거나 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전혀. 저는 그것도 다 너무 필요한 순간이었다고 맞아요. 믿고 저는 이게 누군한테는 너무 낙천적이거나 너무 이제 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순간순간이 다 저의 최선이었다는 그런 것들을 사실로 믿어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제가 에너지를 최대한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그 에너지 레벨이 그때는 너무 낮았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는 막 질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되게 공감이 돼요. 그렇죠. 저도 아까 처음에 막 그랬잖아요. 방황이라고 해도 되는 방황까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건 제 개인적인 다들 경험이니까 다르겠지만 저도 방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초반에 아직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시기에는 정말 뭔가 뭐 당연히 내가 방황하는 건지 뭔지 인식도 안 되고 그냥 관심 없고 그런 그쵸, 거에 맞아요. 그냥 뭔가 그냥 매일매일 뭔가 짜증이 났다가 어쨌다가 저쨌다가 울었다가 갑자기 뭐 재밌었다가 맞아, 그냥 맞아. 근데 또 1년 지나가 있고 맞아. 근데 1년 동안 생각해보면 그냥 개 힘들었고 맞아. 내년도 뭔가 딱히 좋을 것 같진 않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러는데 뭔가 어느새 보니 조금씩 개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방황을 했구나. 유유 진짜 유유다 이랬는데 저도 정말 그 시간이 생각해보면 너무 뭔가 그때 날 생각하면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맞아. 그런데 그 시간이 진짜 아깝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그때가 아니었다면 지금 겪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일찍 그냥, 겪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는. 일찍 겪었다. 다 누군가 언젠가는 겪을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난 그때가 그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그런
그런 관념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오히려 좀 그 시기를 벗어나니까 그냥 정말 흐르는 대로 대충대충 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전 완벽주의 성향까지는 아니지만 전 제가 뭔가 생각한 틀에서 벗어나면 너무 과하게 미치려 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뭔가 긴장을 스스로에게 하거나 맞아. 그리고 뭔가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인식이 되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죠. 자괴감 오고. 막 저는 한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별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울었어요.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런 마음이잖아. 그냥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내가 요즘 긴장이 풀렸다는 걸 인식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을 잃어버리고 막 넘어지고 막 약간 뭐 인생이 왜 이러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아니 뭐 왜 저래? 이러면서 아니 야 카드 재발급해. 아니 뭐 지갑 비싼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냥 재발급하면 되지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사실 진짜 그런 거잖아요. 재발급하고 뭐 큰일이 아닌데 증명사진 찍고 그냥 뭔가 그런 그때 그렇게 막 긴장하고 불안해했던 순간들이 저도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그냥 의연하게 대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라진 불안감에 대해서 참 그 알 수 없는 형체가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올가맸는지 옥죄는지. 근데 막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느낌?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 지금 불안하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게 저는 인식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아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갑 잃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그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진짜 저 열 40도까지 난 거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아팠네. 아픈데 막 이제 막 저 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학교도 이틀 빠지고 그리고 뭐 또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상황을 제가 극복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었고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막 악재가 닥쳐와도 제가 계속 저 그래서 막 울면서 강의 들었거든요.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힘든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들어야지 출석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게 너무 이 상황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약간 내가 내 안에 컨트롤에 있어야 한다 이게 좀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울면서 결국에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둘씩 이겨내는 게 거기에서 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걸 사실 안 했으면 그 다음날 엄청 불안했겠죠. 근데 그때 울면서 했으니까 덜 불안한 거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물론 거기에서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울면서 한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했다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닌 거죠. 네, 울면서 하는 상황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면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게 상황이 그렇게까지 힘들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그 상황의 부조리함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 아프고 힘들면 좀 쉬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됐던 상황이고 근데 그냥 그런 부조리함과는 내가 느끼는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상황과는 다르게 그냥 닥쳐온 일을 내가 맞았다. 이런 것에 대한 피하지 않고 맞았다. 울면서 맞았다.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뭔가
약간 감회가 새롭다 이런 느낌. 그 정도의 힘은 있구나. 몸이 힘들어도 이런 그 정도의 근력이 생겼구나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거를 뭔가 그럼에도 하는 그런 정신이 하나둘씩 생기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힘들고 아픈 상황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진짜 싫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호르몬의 문제가 와서 네. 월경을 한 달 내내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하는데 몸이 그렇게 40도가 올 정도로 아프고 그래서 학교를 빠져야 돼서 진도를 채워야 되고 또 근데 그 상황에서 나 나쁜 말 들었고 이래서 진짜 힘들었던 거. 근데 거기서 또 그 정신이 없으니까 지갑 잃어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을 지금은 견뎌왔는데 지금 완전 다 지나왔는데 카드 재발급 받았고 네. 다 지나왔는데 그때는 참 비록 한 달 전도 안 되는 일이지만 좀 꽤 오래전 얘기 같고 잘 지나왔다. 다음에 그런 순간이 와도 이미 버텼던 전적이 있다는 그게 좀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막 그런 상황이 싫으면 네. 이제 물리적으로라도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좀 하는 편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요? 저 조금만 아파도 약 챙겨 먹는 거는 그냥 이제는 원래 제가 약 챙겨 먹는 걸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번 진짜 세게 아파보고 나니까 잘 챙겨 먹게 된다. 네, 나 몸 아픈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다. 그러고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그게 제가 최근에 요새 저속노화가 완전 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붐에 한번 타봤는데 탈 때는 잘 몰랐다가 타고 잠깐 내려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잠깐 오늘은 쉬는 날 이렇게 쉬는 날을 가졌을 때 오는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되게 내가 졸음도 안 오고 네. 그냥 삶에서 졸음도 안 오고 막 잠도 잘 자고 이랬던 게 다 뭔가 그런 덕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편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떡볶이라든지 이런 걸 먹을 때마다 혈당 스파이크 오고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지금은 그런 정도는 됐다. 근데 뭔가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네. 어느 정도 자기를 어느 방식으로든 돌보는 거에 관심이 생겼다. 맞아요.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먹고 싶은 거 입에 지금 입이 찾는 걸 주는 게 그러니까 돌봐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멀리 보게 되는 것 같다. 그 이후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아니, 저도 네. 되게 약을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네. 저희는 아직 어린 나이 중이니까 네. 약간 신기하다고 해요. 뭐 그거 아프다고 병원에 가냐. 그거 저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막 두통이 너무 심해지고 막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게 별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아니까 몸 관리를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 라는 거에서 상비약을 정말 가방에 꼭꼭 넣어두고 다니고 머리도 되게 자주 아파요. 저 지금도 타이레놀 있어요. 그래서 참 공감이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몸이 예민하다 보면은 다들 좀 이게 내가 막 엄청난 자제력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맞아. 몸이 예민해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날 돌보지 않았을 때 너무, 진짜 아무것도 못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꽤 요리를 지금 한 1, 2년째 하고 있는데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막 이제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레시피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감은 조금 생겼지만 막 잘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집안일 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런 편이라서 그렇구나. 특히 설거지를 되게 좋아해요. 우와, 쉐어하우스예요 나중에. 저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막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러면 설거지하는 게 진짜 안 귀찮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 그래서 일단 요리를 그냥 시간 나면 요리를 해서 뭐 맛이 있든 없든 그냥 뭐 대충 먹는 거죠. 막 그쵸, 밖에서 그쵸. 사 먹는 것만큼의 맞아. 맛은 아니더라도 그냥 먹을만 하는 정도다 하고 배 채우고 이제 약간 이렇게 다 치워야 되잖아요. 막 그런 치우고 프라이팬 닦고 설거지 막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약간 힐링인 거예요.
와 진짜 부럽다 진짜. 그래서 이거를 네 귀찮아 하세요 많이? 네, 저 설거지 너무 싫고 전 딱 요리 좋아하고. 근데 그 뒤처리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너무 더러워졌는데 더러운데 지금 이게 싹 깨끗해지는 모습을 한눈에 이렇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막상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까지 너무 하기 싫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똑같은 지점에서 청소기 돌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청소기는 또 잘 안 돌리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먼지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먼지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X. 그러니까 설거지처럼 많이 더러워져 있었는데 거기 설거지통이 다 없어진다. 눈에 확 보이잖아요. 저는 머리가 길다 보니까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비슷하겠다. 네, 그래서 청소기 돌리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 거죠. 근데 설거지는 왠지 모르게 물 묻는 게 싫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설거지하면 소매 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그게 싫어서 아마. 집안일을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빨래 개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빨래를 개고 막 속옷이나 양말 막 이런 걸 위치에 갖다 두기. 함에 두고 이런 거. 이게 진짜 양말도 너무 많은데 양말이 그냥 5만 가지 곳에 다 흩어져 있고 막 거실 소파에 있다가 뭐 어디에 있다가 이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 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야 되는데 해야지 이게 다 되는 건데 완성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막상 하면 괜찮은데 외워지고 맞아. 정리하는 것도 그냥 뭐 금방 되는데 마음가짐이 참 너무 무겁고 아무튼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바로바로 지워내는 거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건 정말 완전 동의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집안일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집안일 하는 건 좋아하세요? 다른 집안일이요? 저는 그냥 방 청소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방 정리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그리고 한 번 하면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저는 한 번 하면 또 하루에 딱 다 해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안 그래도 되는데 이틀 3일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서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좀 마음을 잡고 해야 되죠. 영화 보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일을 할 때 하루에 다 끝낼 수 없는데 이틀에 하면 좀 여유를 부리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걸 알잖아요. 오늘 굳이 다 안 끝내고 내일까지 해도 되는데를 아는데 오늘 안에 꼭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회로는 뭐예요? 회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방 청소를 하면 내일까지 뭐 누가 검사 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까지 하면 오늘 조금 여기만까지만 하고 적당히 하고 뭐 밥도 좀 뭐 나가서 먹고 오던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꼭 오늘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진짜 허상이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허상의 완벽주의예요. 정말 그냥 나는 그러니까 내 방은 하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방 정리 하나고 오늘은 하루고 그러니까 그게 딱 맞춰지는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신기하다. 그냥 오늘 해야겠어. 그냥 오늘 내가 다 끝나는 걸 보고 싶어. 이걸 내일까지 가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끌기 싫은 건 아닌데 근데 또 그게 끌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 거지 않아요? 그죠. 그것 끌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끝내야겠는 것도 있어요. 그냥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끝내자. 이게 진짜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허상인 거예요.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끝내자라는 말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과제나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진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하루에 거의 한 과목씩 끝내는 걸 제일 미덕이라고 볼 정도로 그런 게 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하나씩 뭐 1단원씩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봤는데 그게 훨씬 편하고 효율도 올라가고 기억도 끝까지 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걸 고쳐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방 정리 같은 건 아직 그런 게 잘 안 되네요. 저도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조금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저도 막 완벽주의는 전혀 심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허상인 거를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그거 그 허상이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걸 다 하면 그때서야 뭐 깨닫고 그런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닌 걸 아는데도 왜냐하면 그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를 끝내는 그 성취감과 그 허상의 성취감과 그냥 이거 하루에 끝내나 이틀에 끝내나 똑같은 성취의 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성취 감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이걸 오늘 끝까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끝내는 성취감이 주는 그런 약간 중독적인 허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허상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래서 허상인 거 알지만 오늘은 그냥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요새는 좀 그래도 인식을 하는 정도로 근데 그게 좀 심해질 때는 허상이니까 그냥 내일 하자 이렇게 근데 그 어떤 면이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진짜. 그것만 해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너무 불안하고 정말 온 세상 모든 악재가 나한테 닥쳐오는 것 같이 느끼는구나 라고 인식만 해도 좀 나아져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맞아요.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런데 네. 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났네요. 놀랐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오늘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조금 그래도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1대1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고 카무 씨랑은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대화가 잘 통하고 뭔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이유가 분명한 대화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왜 그게 그런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예 각 잡고 막 앉아가지고 막 떠들려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예 각 잡고 떠드는 이 시간이 좋았다.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 채널이 약간 막 딱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게스트들의 뭔가 성격에 반영되어서 약간 저 어떨 때는 진짜 그냥 이 2시간 내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에 나름 재미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는 따박따박 이런 대화들도 크게 없었어가지고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들. 기쁘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안녕 하면서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이게 한 우와 근데 진짜 많이 떠들었다.